안녕하십니까. 최강 PT 생물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 심화과정 첫 시간으로 생체 고분자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생체 고분자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지금 나왔죠. 일단 그 합성과 분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이 이제 공유결합을 생성하는 경우를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분해에 해당하는 거는 반대로 이제 파괴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화학에서 많이 배웠겠지만 전자쌍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 원자의 어떤 그 화학적 성질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에서의 어떤 화학결합 중에서 가장 안정하고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거나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엔자임이라고 하는 촉매가 필요하죠. 촉매가 필요한데 그 촉매는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효소를 이용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합성과 분해 과정에서 생체 고분자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재료가 있겠죠, 재료. 그 재료를 우리는 단량체 혹은 단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위체는 당연히 저분자가 되겠죠. 그죠? 그 저분자가 정반응이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고분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중합체라고 하는 고분자를 우리가 이제 폴리머 혹은 이제 중합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관여하는 애가 이제 중합효소가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을 공부하셨을 때 무조건 단량체가 중합체가 될 때 관여하는 효소가 중합효소라고 하는 명칭이 붙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중합효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DNA 중합효소나 예를 들어서 이제 RNA 중합효소와 같은 중합효소 명칭이 붙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얘네가 이제 화학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저분자 자체가 여러분 작용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작용기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에서 한 7가지의 어떤 작용기가 있는데 메틸기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의 어떤 작용기는 반응성이 매우 큰, 그죠? 반응성이 매우 큰 작용기에 해당이 되고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고분자가 될 때 일반적으로 물이 빠지죠. 그러니까 단량체와 단량체가 결합을 할 때 작용기 간에 어떤 물이 빠지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탈수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탈수 반응. 탈수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축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중합 반응까지 일어나니까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역반응이 일어날 경우에는 정반응과 반대 방향의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얘가 지금 중합효소가 아니고, 그죠? 일단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물이 대신 반대로 들어가야 하는 어떤 반응이 초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이 고분자에 해당하는 중합체가 저분자 단량체로 전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때 이제 필요한 요소는 가수분해 효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이 빠지거나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단량체가 중합체가 되고 중합체가 단량체가 될 수 있는 생체 내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반응이 가역적인 반응이 많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역적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은 공유결합의 생성과 파괴가 일어날 때 효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탈수 축합 중합 반응에 필요한 효소는 중합 효소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가수분해 반응에서는 가수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제 분해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생체 내에서는 대부분 가역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축합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축합 반응.
일단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빠지면서 작용기 사이에 반응을 통해서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모노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단량체,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단량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단량체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OH라고 하는 이런 작용기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죠? 여기 이제 수소와 OH가 반응을 통해 가지고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공유결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축합 중합에 필요한 효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의 단량체가 결합해서 이량체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어떻게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삼량체까지 어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을 때, 그죠? 중합체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하이드롤리시스라고 하는 이 반응은 가수분해 반응을 뜻하는 거예요. 자,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생물학에서 생체 내에서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생체 채구성 물질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물이 많은 이유는 대사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대사에 필요한 어떤 성분 중에 하나가 물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중합체가 단량체 수준으로 쪼개질 때는 공유결합이 파괴가 될 때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물이 인설션 되면서 그죠? 이렇게 쪼개지는 어떤 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 분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단량체가 새롭게 뭘 갖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작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폴리펩타이드가 또 쪼개지게 되면 디트리펩타이드가 되고 디트리펩타이드가 또 쪼개졌을 때 결국은 아미노산과 같은 이런 모노머가 역반응, 아까 이제 중합 반응과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생체 구분자의 종류. 일단 단량체가 모여서 중합체가 되고 역으로 중합체가 쪼개져서 분해가 돼서 단량체가 되겠죠. 일단은 우리 생체 구분자 중에서 이제 단당류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죠? 이 단당류나 다당류를 우리는 모두 묶어서 얘네들을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수화물. 그죠? 탄수화물은 단백질이나 핵산과는 다르게 얘는 단량체, 그 다음에 중합체, 그 다음에 적당히 모인 올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수화물이라고 퉁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합 반응에 해당하는 필요한 어떤 단당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그죠? 단당류에 해당이 되고요. 얘가 이제 모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다당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중합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도당이 한두 개 모이거나 10개 정도 모이거나 이래 가지고는 다당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모였을 때 다당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그 대표적인 다당류가 전분에 해당되는 녹말이나 자,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는 그죠? 이거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저장 다당류라고 얘기해요. 저장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섬유소와 같은 뭘 만들기도 하냐면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도 만들죠. 셀룰로스. 이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세포벽 성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장이 목적인 다당류가 아니고 자,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구조 다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말과 글리코젠도 그렇고 셀룰로스도 그렇고 얘네들은 이제 작용기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물이 계속적으로 빠져가지고 결합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수에 비해 작용기가 여기다 쓸게요. 작용기 수가 혹은 비율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용기는 대부분이 이제 친수성이고 얘가 극성을 띠거나 반응성을 띠거나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당류 같은 경우는 탄소수에 비해서 작용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죠? 단당류에 비해서 다당류는 어때?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아미노산이 모여서 이번에는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 그쵸? 여기 이제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량체 혹은 단위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여기서 이제 폴리머에 해당하는 중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생물학에서 굉장히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유전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는 특징을 잠깐 봤을 때 얘는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라고 하는 두 개의 작용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카복실기 얘와 아미노기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이 카르복실기 자체가 산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기라고 하는 애가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염기랑 반응할 수 있고 아미노기 때문에 산과 반응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중합 반응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또는 이거를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는 왜 그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날 때, 그죠? 물이 빠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유 결합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단량체 간에 형성되는 결합이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이고 포도당과 포도당이 중합체를 형성할 때 녹말 글리코젠, 그 다음에 어떤 거? 셀룰로스와 같은 이런 중합체가 만들어질 때 이때도 물이 빠지면서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공유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량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결합의 종류도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가 모여서 이제 핵산을 만들어 줍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RNA 뉴클레오타이드와 DNA 뉴클레오타이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인산과 오탄당과 그 다음에 질소 염기가 모여서 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핵산을 만들어 주는데 이 핵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하는 핵산은 소위 이제 DNA와 RNA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A를 만들어줄 때 필요한 어떤 그 단량체를 DNA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RNA를 중합할 때 필요한 뉴클레오타이드를 RNA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탄당의 경우는 DNA가 RNA보다 산소 하나가 없기 때문에 데옥시리보스가 되는 거고 RNA 같은 경우는 리보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은 공통이에요. DNA, RNA 공통이고, 그죠? 자, 티민, 그 다음에 우라실이라고 하는 어떤 질소 염기가 있는데요. 이 티민과 우라실은 메틸기 하나 차이예요.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티민은 DNA에서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라실이라고 하는 애는 RNA만 존재하고 있는 특이적인 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을 잠깐 보시면 자,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모여서 뭘 만들어? 중성지방을 만들어줘요. 잠깐 지우고요. 그죠? 자,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모여서 뭘 만들어주냐면 얘가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어떤 그 개수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단당류가 모여서 다당류 만들 때는 억수로 많이. 아미노산이 단백질 어때 만들 때도 억수로 많이 어때 단량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여야지만 핵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핵산을 다른 표현으로 폴리 뉴클레오티드 혹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량체가 많이 모였으니까 폴리머라고 하는 게 이제 중합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도 이제 새로운 어떤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그 공유결합도 물이 빠지면서 만들어지고요. 명칭은 인산 2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인산 디에스터 결합. 그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단당류와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타이드가 굉장히 많이 모여야지만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수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1개가 모여서 중성 지방을 실제로 1개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얘가 4개의 단량체가 모여서 1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친구는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진정한 중합체라고 보긴 힘들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중합체가 아니다. 다른 친구들은 한 종류의 어떤 거 단량체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에 반면에 자,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의 어떤 거 단량체가 모여서 물이 빠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산 같은 경우는 산이기 때문에 자, 많은 탄소 골격에 카복실기를 갖고 있고요.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자, OH라고 하는 어떤 알코올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산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히드록시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이 빠지는 어떤 반응을 보게 되면 물은 COH에서 OH가 반응을 하고 OH에서 H가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고리가 만들어져? 어떤 결합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COO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CO. 요 결합을 우리는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리코시드 결합이나 펩타이드 결합이나 인산 2 에스테르 결합이나 그 다음에 에스테르 결합 모두 화학 결합에 해당이 되고 공유 결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생체 내에서 어떤 효소가 여기에 이제 반응할 수 있는 효소가 관여를 해가지고 중합 반응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탄수화물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명칭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와 물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탄화수소의 약자가 아니고 탄소라고 하는 어떤 물질과 물이 더해져 가지고 탄수화물을 구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험실은 CH2O의 형태를 갖습니다. 이게 지금 탄소죠?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단당류와 그 다음에 다당류로 우리가 1차적으로 나눴었는데 실제로 단당류라고 하는 애가 화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그죠? 자, 단당류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단당류는 대사 중간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중합체를 형성할 때도 단당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과 중합체를 형성해주는 이러한 단당류는 대부분이 육탄당. 대부분이 이제 육탄당, 뭐 포도당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갈락토스나 그 다음에 만노스라고 하는 육탄당과 그 다음에 이제 과당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육탄당에 해당이 돼요. 대표적인. 이 포도당과 갈락토스와 만노스는 우리가 이제 이 탄수화물은 사슬 구조를 형성을 할 때, 카르보닐기를 가져요. 그 카르보닐기의 위치가 1번 탄소의 존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런 애를 우리는 알데히드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알데히드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얘를 알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도스. 반면에 이제 과당은 2번 탄소의 카르보닐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일단 탄소 골격 중간에 카르보닐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런 어떤 작용기 카르보닐기를 우리는 케톤기라고 얘기해요. 케톤기. 그죠? 그래서 이 케톤기를 갖고 있는 당을 우리는 케토스라고 얘기해요. 케토스. 아시겠죠? 반응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화학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알도스가 알데히드고 케토스가 케톤이기 때문에 알데히드가 케톤보다 반응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알도스가 케토스보다 반응성이 더 큽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육탄당이 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대사중간산물은 뭐 여러분들이 글리세릴 알데히드 3인산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당 과정의 중간산물. 그 다음에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라고 하는 애들이 3탄당 인산이기 때문에 3탄당 유도체가 우리 몸에서는 이제 대사 중간산물로 만들어지고요. 광합성 안반응의 중간산물 중에서 뭐가 있냐면 RUMP, 리블로스 1인산과 RUDP 혹은 RUBP라고 하는 리블로스 2인산이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이 이제 5탄당 인산에 해당하는 대사 중간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3탄당과 5탄당은 그죠? 3탄당과 5탄당은 대사 중간산물이고 그죠? 6탄당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나 중합체를 형성할 때 많이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당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당류가 만들어지고 이 이당류가 어때 또 모이게 되면은 한 단당류가 10개 내외가 모였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올리고머라고 얘기해요. 올리고머. 그래서 자, 탄수화물 중에서 적당히 모였을 때를 올리고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반면에 어떤 것도 있냐면 아미노산이 적당히 모였을 때, 한 10개 내에 모였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올리고펩타이드라고 얘기해요. 이거 여러분 그 생물학 문제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뉴클레오티드가 어때? 여러 개 모여가지고 한 10개 내외가 되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뭐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 얘네들이 적당히 모였을 때 우리가 올리고라고 하는 이런 그 명칭이 붙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트 같은 데 가보셨을 때 이제 뭐 꽃갈고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 꿀꽈배기 같은 거 이제 뒤에 그 성분 표시 같은 걸 봤을 때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올리고당. 그지? 그러니까 올리고당도 맛을 보면 단맛이 나요. 하지만 다당류가 되게 되면은 단맛이 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거나 혹은 빵을 먹었을 때 첫 맛은 단맛이 안 나죠. 꼭꼭 씹어 먹었을 때 단맛이 나는 이유는 얘가 엿당으로 가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그 당도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미세포 자체가 단당이나 이당류를 어때요?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단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녹말이나 이런 그 다당류의 단맛은 우리 미각에서 어때? 느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올리고당이 하는 역할은 세포 간 인식이나 세포 내의 어떤 신호 전달 기능 혹은 세포 간의 어떤 신호 전달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세포 간의 어떤 인식이나 내 친구인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암세포인가 정상세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 차원에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죠? 야, 여기 큰일 났어. 암세포 생겼어. 면역세포에 와가지고 얘네들 좀 죽여줄래? 뭐 이런 식으로 어때? 신호를 어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인지 비정상세포인지를 어때요? 인식을 할 때 이 올리고당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상세포의 올리고당과 암세포나 감염세포의 올리고당 성분은 약간의 화학적인 조성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세포 간의 인식이나 세포 간의 신호 전달 기능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주로 얘네들은 세포막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거는 예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은 여러분 굉장히 예외가 많아요. 물리하고 화학과는 다르게.
근데 얘는 예외가 없다라고 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때?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다당류를 보게 되면은 양분 저장 기능이 있는 어떤 다당류를 아까 얘기했지만 저장 다당류. 그죠? 저장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다당류를 뭐라고 얘기해요? 구조 다당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필기를 하진 않겠지만 저장 다당류 같은 경우는 녹말이나 글리코젠, 구조 다당류 같은 경우는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 즉 세포벽 형성 물질을 우리는 이제 구조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위에 나와 있는 3카본 슈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몇 탄당? 3탄당이에요. 3탄당의 구조가 지금 나왔는데 3탄당은 말 그대로 이제 탄소가 가장 적은 수를 갖고 있는 기본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1번 탄소에 지금 무슨 작용기를 갖고 있냐면 카르보닐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케토스가 아니고 알도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글리세르 알데히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생체 내에서 3탄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사 중간산물이 어때 많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 대사 중간산물은 순수한 글리세르 알데히드에 해당하는 3탄당이 아니고요. 3번 탄소에 있는 이 수산기와 인산기가 어때 반응을 해가지고 인산기로 어때요? OH가 치환되는 어떤 경우 이런 어떤 물질들이 많아서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자,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같은 경우는 해당 과정의 중간산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또 하나는 광합성 안반응에서도 어때?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얘를 어때? 약자로 뭐라고 얘기해? G3P라고 어때? 쓰기도 하고요. 교수님에 따라서는 이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을 어때요? 인산을 앞으로 빼면 3이 생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얘를 약자로 P, G, A, L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에 케토스, 얘와 이성질체에 해당하는 케토스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2번 탄소에 카르보닐기를 갖고 있고요. 1번 탄소에 OH, 3번 탄소에 OH를 갖고 있는 나머지는 당연히 여기 이제 수소가 붙겠죠. 수소는 앞으로는 생략을 할게요. 지금 한번 그리고. 자, 따라서 왼쪽에 있는 글리세르 알데히드와 오른쪽에 있는 이 물질의 어떤 거? 이 분자식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탄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와 산소의 개수의 어떤 동수인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아이소모어라고 얘기해서 이성질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디히드록시 혹은 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세톤이라고 하는 뭐 매니큐어 같은 거 지우는 어떤 그 유기용매가 실제로 여기 OH와 여기 OH에 수소가 치환되어 있으면 뭐예요? 아세톤인데 이 아세톤 골격의 1번 탄소와 3번 탄소에 수소 대신에 OH라고 하는 수산기로 치환되게 되면 수산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얘도 우리 몸에서 중간산물로 존재를 할 때에는 3번 탄소에 있는 OH가 인산기랑 반응을 해서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에 대한 약자는 DHA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5카본 슈가라고 나왔죠. 얘는 이제 펜토스, 위에 거는 트라이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거는 5탄당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는 사슬 구조는 그림이 어때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고리 구조 차원에서 봤을 때 기본당은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그죠? 리보스가 이제 기본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유념해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 탄소에 있는 이 OH는 염기랑 반응을 해요. 질소의 염기랑. 그죠? 그 다음에 5번 탄소에 CH2OH가 있죠. 이 OH는
인산기랑 결합됩니다. 인산기랑. 그러니까 인산, 오탄당, 그 다음에 질소, 염기 한 세트가 만들어지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보스가 뉴클레오티드를 만들어주는, 그죠? 기본적인 오탄당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인산기가 결합이 됐어요, 지금.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이 오탄당의 이 카본을 1-라고 하고, 얘를 2-라고 얘기하고, 얘를 3-라고 얘기하고, 4-라고 얘기하고, 얘를 5-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1번 탄소에 붙어 있는 염기에도 고리 구조기 때문에 여기도 탄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먼저 1, 2, 3, 4를 붙였기 때문에 5탄당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탄소의 번호를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지? 염기에 있는 탄소인지 당에 있는 탄소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1-, 2-, 3-, 4-, 5-라고 어때요? 이렇게 이제 마크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리보스가 5탄당의 기본 당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2번 탄소에 잠깐 주목을 해봤을 때 여기는 수산기가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소로 치환돼 있어요. 수소는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는 반응성이 매우 낮아요. 작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보스보다 하나가 어때요? 산소 하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데옥시리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옥시리보스. 그래서 데옥시리보스를 갖고 있는 오탄당은 모여서 DNA를 형성하고 리보스는 RNA를 형성하기 때문에 DNA라고 하는 분자 구조가 RNA라고 하는 핵산 분자 구조보다 굉장히 안정하다는 얘기죠. 그게 1차적으로 5탄당의 2번 탄소의 어떤 수소와 수산기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제 RNA를 구성한다. 그죠? 얘는요, DNA를 구성해주는 5탄당이다. 그래서 이 5탄당에 존재하고 있는 작용기 하나로 인해서 RNA와 DNA의 어떤 화학적인 반응성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6탄당으로 넘어갈까요? 6탄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6탄당의 특징을 봤을 때 사슬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그죠? 일단 탄소수가 많으면은 이성질체 종류가 많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일단 3번 탄소에 존재하고 있는 수산기가 그죠? 얘가 이제 왼쪽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평면 구조가 아니고 그죠? 입체 구조죠. 여기의 각도가 이제 90도가 아니고 109.5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6탄당은 알도스건 케토스건 3번 탄소에 존재하고 있는 OH가 역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순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포도당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게 이제 사슬 모양의 포도당이 되는 거지. 사슬 모양의 포도당. 이 사슬 모양의 포도당은 1번 탄소의 카르보닐기, 알데히드 그룹을 갖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고리구조로 바뀌게 되면 이 알데히드가 사라져요. 그 알데히드라고 하는 이 작용기가 생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작용기 중에서 매우 반응성이 큰 작용기예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리구조의 어떤 포도당과 사슬 모양의 어떤 포도당 중에서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슬 모양의 포도당이 당연히 어때? 반응성이 크죠. 그죠? 이 말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예요.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고리 모양으로 어때?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겠죠? 그때 이제 1번 탄소에 존재하고 있는 알데히드 그룹이 5번 탄소에 있는 어떤 거? OH라고 하는 히드록실기와 반응을 하면, 그죠? 이렇게 고리 구조로 닫힐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그때 뭐 유기화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 중 하나가 끊어지면서 여기 있는 수소가 이쪽으로 전이가 돼요. 그러면 따라서 OH로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산소로 어때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5번 탄소와 1번 탄소 간에
산소를 매개로 해서 고리가 이렇게 닫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생체 내에서나 생체 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수분이 존재하고 있는 물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알파 글루코스와 베타 글루코스는 지금 닫힌 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리 모양이에요. 이 고리 모양의 포도당은 안정하다라고 얘기했니?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했니? 안정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 가역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정반응이 역반응보다는 우세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닫힐 때 1번 탄소에 존재하고 있는 수산기의 위치에 따라, 그죠? 수산기의, 여기 1번 탄소잖아. 그지? 1번 탄소에 존재하고 있는 수산기의 위치에 따라 얘가 이제 이 분자 골격 자체가 아래쪽에 수산기가 있으면 알파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위쪽에 수산기가 있으면은 베타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전환은 안 돼요, 이렇게. 무조건 사슬 모양이 됐다가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즉, 알파가 사슬, 베타로 가거나, 베타가 사슬, 알파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인터미디에이트 폼이라고 나왔잖아. 이거는 사슬이야, 아니면 골이야? 당연히 사슬이지. 안 다쳤잖아. 눈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분명히 안 다쳤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당의 여러 형태는 크게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고리 모양과 그 다음에 이제 직선 구조에 해당하는 사슬 모양의 혹은 직선 구조의 포도당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만노스와 갈락토스와 프룩토스의 어떤 그 특징을 잠깐 봤을 때 위에 나와 있는 포도당의 어떤 특징을 잠깐 보세요. 1번에 있는 OH가, 그죠? 1번에 있는 OH가 지금 아래쪽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알파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이죠. 2번 탄소 OH는 무조건 아래쪽. 3번 탄소의 OH는, 잘 보자. 3번 탄소의 OH는, 그제? 얘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모든 6탄당이 3번은 역방향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4번은 아래쪽에 있고, 5번에 있는 그제? 5번에 있는 작용기는 OH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고요. 6번에는 당연히 CH2OH로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1번 탄소에 있는 OH의 어떤 방향만 알파 글루코스와 베타 글루코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노스라고 하는 애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만노스는 포도당과 차이점이 2번 탄소에 있는 OH가 뒤집어진 상태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갈락토스 같은 경우는 알파 갈락토스니까 1번 탄소의 OH 아래쪽에 있는 거 맞고요. 4번 탄소에 있는 OH가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예요. 누구에 대해서? 포도당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둘은 포도당과 거의 구조가 비슷한, 그렇지, 알도스. 알도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자, 맨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 프룩토스라고 하는 거. 과당이죠, 과당. 자, 과당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과당은 2번 탄소에, 자, 2번 탄소에 이렇게 제가 직선 구조를 한번 그려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잖아요. 2번 탄소의 카르보닐기가 이쪽 방향으로 있고요. 그죠? 1번 탄소의 OH 순방향, 3번은 무조건 역방향, 4번 순방향, 5번 순방향, 6번도 순방향이에요. 이때 고리를 어때 만들 때 남들은 전부 다 1번과 5번이 반응을 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번에 카르보닐기가 있기 때문에 2번이 5번을 공격을 해서 고리 구조를 형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2번과 5번 탄소가 만난다는 얘기죠. 보세요. 여기 2번과 5번이 만나서 연결되어 있지. 그지? 이해가 되지? 그리고 2번 탄소에 1번 탄소가 또 어때? 가지를 어때? 뻗어가지고 1번 탄소가 여기 어때? 엮여져 있고요. 5번 탄소에 또 가지를 뻗어가지고 6번 탄소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 탄소의 OH는 무조건 순방향, 역방향? 역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3번 탄소의 어떤 방향과 여기 있는 3번 탄소의 방향과
그 다음에 만노스의 3번 탄소에 있는 OH의 방향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다른 애들은 다 육각인데 얘는 오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물론 얘네들이 이제 생체 내에서는 굉장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OH도 있고 카르보닐 기도 있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바뀌기가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효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아무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타 6탄당까지 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6탄당에서 기본당은 뭐다? 그치. 포도당이다라고 하는 거. 그 포도당은 끝에 있는 탄소의 카르보닐기를 갖고 있듯이 이런 어떤 끝에 있는 어떤 탄소를 갖고 있는 6탄당을 우리가 이제 6탄당 알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알도스 계열에 해당하는 애들이 만노스라고 하는 친구랑 갈락토스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케토스에 해당하는 어떤 6탄당을 우리는 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2당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